자, 오늘의 주제는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 일단은, 등차 수열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좀 암기가 어쨌거나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한다. 자,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에서 얘기하는 지금 수열을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 수열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를 나열했다 이런 얘기야. 수의 나열. 근데 수열도 어쨌거나 함수란 말이지. 함수. 어떤 함수냐면은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자연수 집합을 정의역 x로 말하는 함수를 우리가 이제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등차 수열이 뭐냐? 차이가 일정한 수열 이런 뜻이야. 자, 첫 번째 개념은 이런 거지. 등차 수열은 첫 번째 숫자를 편의상 A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숫자를 A2라고 할 건데 이 A2가 첫 번째 숫자보다 조금 커지거나 작은 거 그냥 D라고 썼는데 세 번째 숫자는 첫 번째 숫자에다가 2D를 더한 거. 네 번째 숫자는 첫 번째 숫자에다가 3D를 더한 거. 자, 이렇게 나타내기로 일단 약속한다 이거야. 그 말은 첫 번째 숫자를 우리가 A1이라고 할 때 D만큼씩이 증가하고 있다 이 말이야. 똑같은 수가 증가하고 있다. 등차, 차이가 일정하다 그 말이야. A2-A1과 그지? A2-A1이랑 세 번째 마이너스 A2, A3-A2랑 네 번째 마이너스 세 번째 얘네들이 몽땅 다 D로 일정하다 해서 이 D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제 공차라고 얘기해. 공차. 공통된 차이 해서 첫 번째 개념은 첫째 항을 A1이라고 할 때 둘째 항은 A1에다가 D 더한 거, 셋째 항은 두 번째에다 D 더한 거, 네 번째는 세 번째에다 D 더한 거 이렇게 쓰기로 해서 그러면 첫 번째가 A1, 두 번째가 A1 더하기 D, 세 번째가 A1 더하기 2D, 네 번째가 A1 더하기 3D니까 n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 번째 더하기 n-의 D다 해서 얘를 등차 수열에서 말하는 일반형이라고 표현한다. 일반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일반항. 일반항의 모양은 대략 이렇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숫자가 3인데 두 번째가 7이야. 그러면 4만큼이 늘어났으니까 그 다음도 11, 4만큼 늘어나고 그 다음은 15, 역시 4만큼 늘어나는 이와 같은 형태에서 첫째 항은 3이라고 하고 공차, 공통된 차이는 4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n번째라는 게 뭐야? 첫째 항 더하기 n-1에 공차 해서 4n-1 얘를 우리가 말하는 일반항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면 이와 같은 수가 쭉 가다 보면 어딘가에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15번째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15번째 수. 까짓 거 뭐 15개 쓰는 거 어렵지 않은데 15번째 수를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다면 n에다가 15를 그냥 대입하면 된다 이거야. 15 곱하기 4가 60에서 하나를 빼니까 답이 59가 되겠지. 자, 이러한 형태를 일단 첫 번째 개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공통된 차이를 갖는 이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n번째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D 라고 해서
이와 같은 표현을 쓰기로 하자야. 그래서 일단은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항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찾는 거. 물론 일반항만 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항을 찾는 거. 이게 첫 번째 목표가 되겠다 이거야.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두 번째. 등차 수열에서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등차 중항이야. 자, 등차 중항. 등차 중항이 뭐냐면 어떤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와 B와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 말은 가운데항의 2배가 앞뒤항의 합과 같다. 이렇게 얘를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산술 평균. 그래서 B를 2분의 A 플러스 B 산술 평균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를 한다 이거야.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만약에 어떤 수열이 이렇게 나가고 있다. 공차가 4인 어떤 수열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연속적으로 이렇게 세 개를 잡잖아. 그러면 가운데항의 2배 14가 앞뒤항을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아무거나 연속적으로 세 개를 잡아도 좋고 그지? 연속적으로 세 개를 잡아도 좋고 아니면 같은 간격으로 잡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 잡고 내가 2개 건너뛰고 얘 잡고 또 2개 건너뛰고 얘를 잡았다. 같은 간격으로 잡을 때 그것들의 가운데 2배 38 그지? 19의 2배 38은 앞뒤항의 합과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반드시 등차 중항이라는 게 연속적으로 세 개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은 간격으로 잡으면 된다 이거야. 같은 간격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좋고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아무거나 같은 간격으로 잡아주는 거 이걸 우리는 등차 중항이라고 해. 등차 수열에서 지금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내용이야. 일단 간단하게 간결하게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두 번째 이거야. 두 번째가 등차 중항. 첫 번째는 일반항을 찾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냐? 세 번째.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지. 자,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한다. 합에 대한 표현은 SN을 써서 sum의 약자인데 어쨌거나 SN이라는 건 첫 번째 더하기 두 번째 더하기 세 번째 더하기 n번째까지의 합을 SN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n번째까지 합을 구한다. 일단 저 S라는 거는 항상 출발이 첫째 항이야. 첫째 항. 만약에 내가 S4를 썼다 그러면 첫 번째 더하기 두 번째 더하기 세 번째 더하기 네 번째 이 말이고 S의 7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더하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구한다는 말이거든. 근데 만약에 문제가 첫 번째부터 더하는 게 아니라 다섯 번째부터 예를 들어서 일곱 번째까지 더해라. 5번, 6번, 7번만 내가 필요하다. 더해라.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를 더한 다음에 일단 S7 더한 다음에 1번부터 4번까지의 앞에 있는 4개를 빼버려야 돼.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합을 정리할 건데 SN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사실 지금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등차 수열. 합 공식을 먼저 좀 써주면 2분의 n개 괄호 첫째 항의 2배 더하기 n 빼기 1의 공차
라고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이렇고, 이 합공식을 다르게 쓰자면 2분의 n개 괄호에 첫째 항 더하기 n번째 항. n번째 항이라는 건 여기 있는 게 첫째 항이 맨 앞에 거, n번째가 맨 끝에 거니까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에다가 2분의 n을 곱한 이런 결과. 얘는 요 an을 일반항을 바꿔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이 합공식은 그러면 어떻게 탄생한 거냐? 자, 우리가 S라는 것을 잘 보면 SN이다 이러면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A1 더하기 D 더하기 셋째 항 A1 더하기 2D 더하기 n번째 항 A1 더하기 n 빼기 1D 라고 쓰겠지. 그지?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셋째 항, 땅땅땅 가서 n번째 항. 얘를 한번 순서를 뒤집어서 쓴다자. SN을 한 번 더 쓰는데 맨 끝에 있는 걸 맨 앞에다 써서 n번째 항, 얘보다 하나 작은 거 n-1번째 항, 맨 마지막에 첫 장을 이렇게 쓰고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더한다고 생각을 해봐. 쭉 그대로 더한다 이거야. 그러면 SN을 두 번 더했으니까 2SN이 될 거고, 여기에 잘 보면 첫 번째 항이랑 n번째 항을 더할 거잖아. 이러면 2A1 더하기 n-1D인데 두 번째 항이랑 그 뒤에 있는 두 번째 거를 더해도, 이렇게 더해도 2A1 더하기 D를 하나 더하니까 n 빼기 1D야. 결과적으로 앞에 거 두 개 더하는 거랑 그 다음 거 두 개를 더하는 결과가 똑같더라 이거야. 맨 뒤에 있는 것도 봐봐. 맨 뒤에 있는 얘랑 얘를 더한 결과도 맨 앞에서 더한 것과 사실상 똑같다. 그래서 둘을 더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맨 앞에 있는 2A1 더하기 n 빼기 1을 여러 번 더하는 건데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n번을 더했다 해서 얘가 n개가 더해졌다라는 말이고, 결과적으로 SN은 2로 나눠서 2분의 n 괄호에 2A1 더하기 n-1의 D였다.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분의 n개 괄호에 첫째 항과 n번째 항이잖아. 얘도 n번째 항과 첫째 항이니까 첫째 항과 n번째 항의 합을 2분의 n을 곱한 거, 첫째 항과 n번째 항에다가 2분의 n을 곱한 거라고 합공식을 표현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n번째라는 것은 개수 n개를 더하는 상황이야.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일단 종합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를 잠깐 설명하자면, 그냥 이해를 돕자면 이런 것들인 거지. 이런 것들. 자, 등차 수열에서 예제 간단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해당되는 예제들인데, 만약에 어떤 수열이 첫째 항이 2고 그 다음이 만약에 8이었어. 그러면 6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은 다시 14가 돼. 왜? 6이 증가해야 되니까. 그 다음은 20이 되겠지? 6만큼씩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거야. 자, 1번 문제. n번째 항을 구해라. 그러면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가 6이다 이거야. 왜? 6만큼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해서 일반항 an이 6n-4 얘를 일반항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 20번째 항을 찾아라 이러면 n번째 항을 찾은 다음에 n에다 20을 집어넣어서 120 빼기 4
116, 그지? 20을 여기 n에다가 집어넣으면 돼. 세 번째로 S의 10을 구한다. 예를 들어서 S10 10개의 합을 구하래. 10개. 그러면 첫째 항은 2고 공차가 6이고 개수가 10개니까 2분의 10개 개수야 개수 10개 괄호 첫째 항의 2배 첫째 항이 2니까 첫째 항의 2배 더하기 n-1 n이 10이잖아 9-1 공차 6 이렇게 나타내서 2분의 10 괄호에 자 안에 들어있는 거 8, 6에 48, 52잖아 그러면 2로 나눠서 26에 10 곱해서 260이다. 이와 같은 형식을 이용해서 문제들을 풀이하기로 하자 이거야. 이와 같은 형식을 이용해서. 물론 등차 중앙이라는 거 지금 여기다가 뭐 예제를 쓰진 않았지만 등차 중앙은 어쨌거나 3개를 본다 이거야. 3개. 그러면 가운데항의 2배가 그지? 가운데항의 2배가 앞뒤항의 합과 같다. 이런 것들을 등차 중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지금까지 일단은 3가지 내용. 기본적으로 뭐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거. 두 번째가 등차 중앙을 찾는 거. 세 번째가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하는 거. 해서 3가지 내용을 일단 먼저 정리를 해놓고 기본 문제를 푼 뒤에 등차 수열의 여러 가지 성질, 중요한 성질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기로 하자 이거야. 네 번째 주제야. 네 번째 주제. 자, 앞에서 1, 2, 3번 3개 했어. 자, 네 번째는 함수 an과 sn이라고 하자. 자, 함수 an과 sn이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반항 an, 수열은 어쨌거나 함수인데 an은 어떤 함수고 sn은 어떤 함수냐. 자, an은 1차 함수야. 1차 함수. 다시 말해서 그래프의 모양이 직선과도 같은 이런 모양이다. 함수 sn은 2차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함수 sn은 2차 함수고 an은 1차 함수인데 sn의 특징이 있어. 특징. 2차 함수인데 상수항이 없는 이러한 모양의 2차 함수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수열 문제에서 직선이 등장하게 되면 등차 수열이거나 생각하면 돼. 만약에 수열인데 2차 함수가 나와.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자, 일반항 an의 모양이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이니까 얘를 잘 보면 dn에다가 a1-d잖아. 자, n의 개수 있지. n의 개수. n의 개수가 공차야. 다시 한번 n의 개수가 공차면서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됐다. 그래서 a는 1차 함수고 n의 개수를 공차라고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sn도 2분의 n 괄호 2a1 더하기 n-의 d인데 얘를 전개해서 잠깐 보자면 2분의 n제곱 d 그지? d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플러스에 2a1-dn과 같은 n에 관한 2차 함수로 나타내어진다야. 그래서 함수 an과 sn은 an은 1차 함수, sn은 2차 함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그럼 모양이 이렇다 이거. 모양이 an이라는 것의 모양은 이렇다고.
만약에 어떤 AN을 AN 플러스 B, 그냥 편의상 이렇게 썼어. AN인데 AN. 자, 다른 걸로 KN 플러스 M. 자, 이렇게 나타냈다 이거야. 직선 1차식이야. 얘를 이렇게 생각하라고. Y는 KX 플러스 M. 이와 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은 X축이 이렇게 있는데 1에 대한 함수값을 A1, 2에 대한 함수값을 A2, 그지? 3에 대한 함수값을 A3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어때? 마치 모양이 F1, F2, F3과 같이 AN을 F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야. 이렇게 이러한 모양으로 생각을 하자. 2차 함수의 경우에는 물론 B의 값이 그지? 양수, 공차가 만약에 양수라면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고 공차가 음수였다 그러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겠지. 만약에 자, 공차를 예를 들어서 음수라고 잠깐 해봐. 공차가 음수가 되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감소하는 상태니까 내려가겠지.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내려갈 거야. 그 다음에 공차가 음수라는 말은 위로 볼록한 이러한 형태의 2차 함수의 모양을 갖는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문제를 어떤 특정 문제를 풀고 있는 게 아니라 2차 함수의 상태에서 2차 함수의 기본적인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대칭함수라는 거지. 대칭함수. 만약에 꼭지점 가운데를 10번이었다고 치면 10번이라는 게 뭐야? n이 10일 때, 그지? n이 10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면 n이 9일 때와 n이 11일 때는 같은 함수값을 갖겠지. 그거를 S9는 S11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당연히 8의 함수값이 얼마? 12의 함수값과 같을 거라고. 8의 함수값은 12의 함수값, 7의 함수값은 13의 함수값, 6의 함수값은 14의 함수값들과 같이 이러한 대칭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를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모양을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얘기해서 네 번째 주제는 뭐냐? AN과 SN이라는 함수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가 될 거냐면 AN과 SN의 관계지. 관계. 사실은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고 있는 문제들 대부분이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5번의 주제는 뭐냐? AN과 SN의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SN이라는 게 첫 번째 더하기 두 번째 더하기 쭉 가서 n-1번째 더하기 n번째 얘를 n번째까지 합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n-1번째까지 합은 뭐겠어? 첫 번째 더하기 두 번째 더하기 n-1번째까지 합을 sn-라고 얘기하고 이 둘의 차이를 봐. 이 둘의 차이. SN에서 SN-를 뺐더니 SN에서 S의 n-를 빼면 A1도 없어지고 두 번째도 없어지고 세 번째도 없어지고 n-1번째도 없어지니까 n번째만 남게 되더라. 자, 이 식은 등차 수열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수열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상식이야. n번째에서 n-1번째를 빼면 an이 된다. 다시 말해서 합공식을 이용해서 일반항 an을 유도해낼 수도 있다. 다만 조심할 거 n이 2 이상이라는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 n이 왜 2 이상이냐면 여기에 나열된 수의 개수가
2개 이상 써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야. 2개 이상 써 있을 때만 가능하다. n이 1이면 S0, 0번째 항이라는 건 없잖아. 0번째 항이라는 건 없다 이거야.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식을 이용할 때는 뭐라? 항이 2개 이상 나열됐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이거를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잡고 있는데, 그러면 SN에서 SM-를 빼면 일반항 AN이 나온다고 했는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4번의 주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SN은 2차 함수인데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라고 했어.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SN을 어떤 n에 관한 2차 함수로 잡았다 이거야. n에 관한 2차 함수라고 잡았어. 근데 n-1번째는 뭐냐면 n을 n-1로 살짝 바꿔놓고 일단 생각을 해봐. n을 n-1로 바꿨다 이거야. n-1의 제곱 더하기 n-1. 정리하면 어떻게 돼?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1 이렇게 되는데, sn에서 sn-를 빼면, 이거에서 이걸 빼면 an이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an은 n제곱은 사라져. n에서 마이너스 n을 빼니까 2n이야. 0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얘는 항이 2개 이상 써 있을 때만 된다면서, 앞에서. 근데 왜 항이 2개 이상 써 있을 때라고? S0번째 n에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S0번째라는 항이 없어서, S0번째라는 건 정의가 안 된다. 0번째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역을 정해준 거지. 정의역을 정해준 거라고. 그럼 여기에서도 두 번째부터냐? n에다가 그럼 2부터 넣어야 되는데, n에다 2 넣으면 3이야. n에다 3 집어넣으면 5야. n에다 4 집어넣으면 얼마야? 7이야.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라는 거냐? 첫째 항. 첫째 항은 물론 여기에다 1을 집어넣었어 내가. 그럼 1이야. 근데 이게 그러면 첫째 항일까 하는 거지. 얘는 진짜 첫째 항이냐? 왜 n이 두 번째부터라면서. 첫 번째는 그럼 어디서 찾으라는 거야? 여기서 찾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찾는 거라고. 여기서 찾는 거야. 여기서. n제곱 더하기 n, 그지? n제곱 더하기 n에서 찾는 거라고. 이거 전개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위에 계산 더하기이 없어야지, 그지? 자, 여기, 자, 요건데 첫째 항을 여기서 찾는 게 아니라 첫째 항은 여기서 찾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냐? S1 n에다 1 집어넣었더니 2야.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첫째 항까지의 합이 2래. 그럼 첫째 항까지 더하면 그냥 첫째 항이지. 무슨 첫째 항까지 합이야. 첫째 항까지 합이 2란 말은 첫째 항이야. 얘가 첫째 항이야. 그럼 얘는 첫째 항은 맞지만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 n이 2 이상이라는 말 때문에 여기에서 첫째 항을 찾지 말고 여기에서 첫째 항을 찾아라. sn이라는 수열에서 첫째 항을 찾겠다. 근데 우연치 않게 같아. 그러면 얘를 첫째 항으로 삼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일반항 an을 쓸 때 2n이라고 써놓고 n에다가 1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더라 해서 n을 1 이상이라고 그냥 우리가 편의상 바꿔주는 것 뿐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얘를 써야 되냐? 여기 나와 있는 이 sn을 잘 봐. sn이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야. 이럴 때는 첫째 항부터 전혀 문제없이 등차수열로 표현이 돼. 근데 자, 다른 걸랑 하나 살짝 비교. sn이 예를 들어서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3이었다고 쳐보자. 이렇게 상수항을 내가 추가해줬어. 상수항을. s의 n-1은 뭐냐? n-1의 제곱에 더하기 2배의 n-1의 더하기 3이지. 정리하면 어떻게 돼?
n제곱에 마이너스 2n 더하기 1 없어지고 더하기 1 마이너스 2 더하기 3 얼마지? 더하기 1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2가 됐어. 자, sn에서 sn-를 빼주면 sn-sn-를 an이라고 하는데 n제곱에서 n제곱 빼면 사라지고 2n 더하기 3에서 2를 뺐으니까 2n 더하기 1이 됐어. 근데 얘는 두 번째부터라고 일단은 써놨다. 일단은 아까 했던 대로 그대로 한번 해봐. 자, 첫째 항이 얼마냐? 여기다 1 집어넣었더니 3이 나와. 근데 우리는 원래 여기다 1을 집어넣을 수 없잖아? 1은 어디에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지. 여기에다가 S1. 자, S1 1 집어넣었어.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6이야. 그러면 누가 첫째 항이냐? 이거야. 누가 첫째 항이야? 얘를 우리는 첫째 항이라고 하자. 왜? S를 이용해서 N이 만들어진 거니까 문제에 주어져 있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럼 첫째 항을 6으로 하고 이 3은 뭐야? 버리는 거야. 버려. 첫째 항은 6으로 하고 두 번째부터는 이 수열을 가지고 찾아라. 그래서 일반항 AN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일반항 AN은 첫째 항은 6이다 이거야. n이 1일 때. 그리고 두 번째 항부터는 2n 플러스 1을 사용한다. 여기에다가는 2부터 집어넣어도 되는데 요렇게 쓰겠다는 건데 첫째 항은 6을 쓰기로 하고 두 번째부터는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이거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얘랑은 좀 다르잖아. 그지? 비교해 놓고 봐봐.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거라고. 이런 거. 어떤 수열이 있어. 자, 이 수열이 있다고 쳐. 이 수열. 원래는 첫째 항이 3이었잖아. 첫째 항은 3. 두 번째 항은 얼마야? 5야. 그 다음은 7이야. 그 다음은 9. 그 다음 11. 그 다음 13. 이렇게 나가는 수열인데 이 수열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첫째 항에다가 여기 있는 상수 있지? 이거 상수. 요 상수에다가 3을 더해준 거예요. 첫째 항에다가만 3을 더해준 거라고. 그래서 위에 있는 수열이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 6, 그 다음 5, 그 다음 7, 그 다음 9, 그 다음 11, 그 다음 13 이렇게 나가다 보니 얘를 등차 수열로 보기가 조금 애매한 거지. 왜? 처음에는 1이 감소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두 개씩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5부터 뒤로 다시 말해서 두 번째 항부터 뒤로 쭉은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버리자. 대신 첫째 항만 조건에서 열애를 시킨다 이거야.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상수항이 있는 SN에 상수를 포함하고 있는 이와 같은 수열은 첫째 항만 그 규칙에서 벗어난 등차 수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야. 해서 여기 지금 말한 요 다섯 번째 주제 AN과 SN의 관계까지가 등차 수열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야. 자, 5개 얘기했잖아. 5개. 기본적으로 5개. 일반항 AN과 등차 중항과 합공식과 AN과 SN을 함수로 이해한다는 것과 또 하나가 마지막 AN과 SN 사이의 관계. 이 5개를 가지고 등차 수열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이것들을 조금 연습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함수들이 같이 첨가가 되면서 문제 출제가 되겠지. 그러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가닥을 잘 기억해 놓고 문제를 풀 때마다 막힐 때마다 한 번씩 찾아서 듣고 다시 기억하는 걸로 연습을 해야 된다고.